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대가 정말 온다면 그 전에 무엇이 먼저 달라져야 할까요? 경제가 더 커져야 할까요? 군사력이 강해져야 할까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져야 할까요? 타노 스님의 미래관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의 앞날을 상당히 밝게 바라본 여러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강국을 넘어 정신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전해집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흐름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먼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사회와 정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한 대한민국이 세계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준다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타노 스님이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여러 미래관과 그의 교육사상과 경세사상, 그리고 후대의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새 흐름으로 묶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노 스님이 직접 첫째, 둘째, 셋째라고 예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일까요? 이야기, 도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전망, 그리고 한국이 정신문화의 중요한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도 사회와 정치가 계속 국민을 갈라놓는다면 좋은 시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스님의 생각에서 이 세 가지를 사람과 정치와 정신이라는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타노 스님이 활동했던 시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타노 스님은 1913년에 태어나 1983년에 입적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광복을 보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경험했습니다. 타노 스님의 대한민국 미래관을 연구한 학자들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오늘날처럼 세계에서 경제와 문화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변방에 가까웠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분단이 있었습니다. 변화할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연구에서는 그의 예지를 단순히 미래 사건을 맞히는 기술이라기보다 어두운 시대의 한국인에게 희망을 주었던 미래관의 성격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의 모든 전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내용과 일어나지 않은 내용이 함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 역시 확정된 미래의 시간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노 스님의 미래관에서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대 자료에서 주역선의 제3권의 내용으로 널리 인용되는 대목에는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 조국의 통일과 평화로운 국가 건설에 기여하고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며 국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집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타노 스님의 미래관을 그렇게 좁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실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천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인재 양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타노 스님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후학을 키웠습니다. 승려만을 위한 교육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사람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도의적인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만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도 아닙니다. 권력을 얻은 사람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노 스님의 경세 사상을 연구한 자료에서는 그가 물질 문명의 발전과 윤리와 도덕의 쇠퇴를 함께 걱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좋은 사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말한 미래의 첫 번째 변화는 오늘의 관점에서 사람의 변화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큰 기업도 많지 않았습니다. 도로도 부족했습니다. 학교도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자신은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은 배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배고팠어도 자식은 배불리 먹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에게는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월급을 받아 자녀 등록금부터 마련했습니다. 옷 한 벌을 덜 샀습니다. 여행을 한 번 덜 갔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이 미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타너 스님의 인재 양성에 관한 생각은 어르신들의 삶과도 아주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갑니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의적인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좋은 대학에 가라고 말합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합니까? 잘못했으면 인정해라. 네 능력을 너 혼자만을 위해 쓰지 마라. 타너 스님이 도의적인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바로 이런 문제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대가 오기 전에 필요한 첫 번째 변화는 어쩌면 더 많은 천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바른 사람이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4월 혁명 당시 20대 전후의 학생들이 기존 정치 질서를 흔들었던 모습을 특별하게 해석했습니다. 이것 역시 현대 정치학이나 역사학의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타너 스님 자신의 역학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도 젊은 학생들이 4월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의 새로운 힘과 노년 세대의 경험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때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보기에 여러분의 생각도 낯설었을 것입니다. 도시로 떠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음악과 문화도 낯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지금은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키워내느냐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타너 스님의 경세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왕이 다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해석했고 정역의 관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연결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왕정을 부활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정치, 덕과 책임을 갖는 정치, 국민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까지 함께 생각하는 사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타너 스님이 1987년 6월 항쟁을 정확하게 날짜까지 예언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타너 스님은 1983년에 입적했습니다. 그 뒤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항쟁을 거쳤고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타너 스님의 1987년 6월 항쟁을 거쳤고 생각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좋은 정치는 무엇일까요?
싸움이 전혀 없는 정치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의견이 다릅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도 다릅니다. 복지에 관한 생각도 다릅니다. 외교와 안보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세대마다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편만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정치가 문제가 됩니다. 타너 스님의 왕도 정치를 오늘의 언어로 생각한다면 싸움이 없는 정치가 아니라 싸우더라도 국민의 삶이라는 목적을 잊지 않는 정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너 스님이 직접 남긴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정과 덕치와 민본과 어렵습니다. 반대편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만 바라보면 사회는 계속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변화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의 성숙과 국민의 통합입니다. 이 역시 타너 스님이 세 가지 변화 가운데 두 번째라고 직접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왕도 정치와 민본과 도의적 인재에 관한 사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대가 온다는 말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기 편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정치에서 도덕을 중요하게 바라봤습니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평생 많은 정치인을 보셨을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권력을 잡은 뒤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뒤에도 겸손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때도 원칙을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편이 잘못했을 때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타너 스님의 도의적 인재와 왕도 정치를 함께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말은 결국 국민과 연결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국민도 자신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무슨 일을 해도 무조건 옳다고 말한다면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대편 정치인이 한 말은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틀렸다고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국민이 스스로 정치적 미움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정치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어야 할까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 전체를 미워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이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면 이런 문화도 조금씩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타너 스님은 화엄의 세계관에도 깊이 들어간 학승이었습니다. 스님의 미래인식과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연구한 학술 자료에서도 그의 사상을 국민 통합과 다양성이라는 방향에서 살펴봅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야 통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과 젊은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변화는 단순히 좋은 대통령 한 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국민 역시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내부는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큰 나라는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성숙한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변화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정치와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해졌다면 그 다음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타너 스님의 미래관에서 가장 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등장합니다. 한국의 정신문화에 관한 전망입니다. 후대 자료에서 주역선의 제3권의 내용으로 널리 인용되는 대목에는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적인 국가를 건설하며 알려진 부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자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신 수도를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 수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한다는 뜻으로 볼 근거도 없습니다. 타노 스님의 전체 사상을 보면 물질 문명의 발전과 정신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종교를 믿게 된다는 뜻일까요? 한국의 문화만이 최고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위험합니다. 타노 스님은 불교 승려였지만 유교와 도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삼교를 회통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와 사상을 무조건적으로 돌리기보다 그 안에서 공통된 지혜를 찾으려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집이 달라졌습니다. 도로가 달라졌습니다. 먹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동차가 많아졌습니다. 병원도 좋아졌습니다. 교육의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경쟁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 미래관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해서 타노 스님의 정신수도 전망이 이미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문화의 인기와 정신적인 성숙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많이 듣는 것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로를 더 존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스님의 정신문화에 관한 전망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질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돈과 기술만 줄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경험에서 얻은 지혜도 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매우 독특한 현대사를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광복했습니다. 분단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경제 위기도 겪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것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회가 참고할 만한 지혜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정신문화의 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평화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와 민주화의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권력과 시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지혜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단순한 상품 이상의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했다고 자동으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을 살았다고 무조건 현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패도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제도도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 흐름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도의적인 인재입니다.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와 사회의 성숙입니다. 해석한 왕도 정치의 이상과 국민의 통합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문화입니다. 대한민국이 물질적인 성장에 머물지 않고 세계와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노 스님이 이 세 가지를 대한민국의 시대가 오기 전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라고 직접 목록으로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의 여러 사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바라볼 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설명을 붙입니다. 어느 순간 날짜가 붙습니다. 다음에는 정치인의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후대의 해석까지 타노 스님의 직접적인 말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타노 스님이 실제로 말하거나 쓴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학술 연구가 설명하는 부분과 오늘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노 스님의 예지를 연구한 자료에서 매우 중요한 점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전망 가운데 실현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노 스님의 미래관을
절대 틀릴 수 없는 예언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에서는 그의 예지를 선의가 담긴 당위의 미래학이라는 방향으로 평가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위의 미래학이라는 방향으로 평가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도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대한민국의 시대가 오기 전에 세 가지 변화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좋은 시대를 만들려면 세 가지 방향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와 사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됩니다. 돈과 기술이 많아도 서로 어디에 사용할지 방향을 잃으면 사회가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집이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서로 싸웁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성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 역시 비슷합니다. 건물이 높아집니다.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서로를 끝없이 미워합니다. 젊은 사람은 미래를 포기합니다. 노인은 외롭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계속 편으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성숙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노 스님의 미래관에서 물질 문명의 발전과 정신의 문제를 함께 바라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그 노력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숙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성장한 나라를 어떻게 성숙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일 것입니다. 그 기술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서로 다른 국민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배워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명해지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유명해진 힘과 영향력을 어디에 사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년 세대의 역할도 끝나지 않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세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지만 우리 때가 무조건 좋았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잘한 것도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도 이야기하십시오. 가난했지만 서로 도왔던 기억이 있다면 말해주십시오. 동시에 과거의 권위적인 문화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가족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도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 필요는 없다. 내가 살아온 시대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내가 잘못했던 것은 반복하지 말고 네 시대에 맞는 더 좋은 답을 찾아라. 이 말이 세대를 연결합니다. 타노 스님이 사람을 키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미래는 다음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대를 예언해도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대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 다른 나라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시대, 우리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시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노 스님의 전체 사상을 오늘 건강하게 받아들이려면 힘보다 책임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강한 나라가 되는 것보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해외에서 일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진 나라가 나중에 강해졌다면 약한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과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당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라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높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품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타노 스님이 정신과도의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봤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런 책임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대가 정말 언제 오는 것일까요? 타노 스님의 기록에서 우리가 오늘
특정 연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2026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2030년이라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좋은 사람을 충분히 키우고 있는가?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물질의 성장과 정신적인 성숙이 함께 가고 있는가? 세계에서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를 향해 가는지 사람이 자신의 편과 다른 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발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한 명이 바뀝니다. 좋은 교사 한 명이 학생을 키웁니다. 좋은 부모가 아이에게 바른 기준을 가르칩니다. 책임 있는 기업인이 사람을 속이지 않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공직자가 국민을 자신의 편과 다른 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욕하지 않고 대화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회 전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나라의 시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타노 스님의 미래관을 예언의 날짜보다 방향으로 바라볼 때 이런 점이 보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국민도 좋은 정치를 요구하고 잘못된 정치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정신문화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삶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손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의 대한민국과 가족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의 힘의 관계도 바뀔 것입니다. 남북 관계 역시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모든 미래의 답을 미리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스스로 배우는 힘을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힘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 기준을 가르쳐야 합니다. 생겼을 때 절제하는 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타노 스님이 도의적 인재를 강조했던 이유를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바로 이런 방향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면 학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충분히 쌓인 뒤에야 대한민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정신적인 경험도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리한 새 흐름입니다. 사람, 사회와 정치, 정신문화.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좋은 제도도 필요합니다. 좋은 제도가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사용할 좋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노 스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당히 희망적으로 바라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희망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한국이 특별한 운명을 가졌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키웠습니다. 사회와 정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오늘의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믿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시대를 원한다면 좋은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좋은 정치를 원한다면 국민 역시 성숙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큰 나라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오기 전에 나타난다는 세 가지 변화는 무엇일까요? 타노 스님이
직접 세 가지라고 정리한 예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러 미래관과 사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변화입니다.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는 것보다 도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변화입니다. 젊은 세대가 배움과 책임을 갖고 성장하는 변화입니다. 생각하는 정치, 갈등이 있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문화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이 돈과 기술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역사에서 얻은 지혜를 세계와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타너 스님의 여러 생각을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용해 정리하면 이런 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화를 만듭니다. 사람이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대가 정말 올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타너 스님의 모든 전망이 이루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는 오늘부터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는가? 손주에게 어떤 경험을 남기는가? 젊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와 다른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힘이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은 아주 먼 곳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손주에게 이렇게 말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살아온 시대와 네가 살아갈 시대는 다르다. 그러니 나와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평생 살아보니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은 중요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도 중요했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가 나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그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신뢰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대한민국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젊은 사람이 노인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도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선 세대가 좋은 씨앗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씨앗, 책임이라는 씨앗, 배움이라는 씨앗, 그리고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다음 세대가 자신의 시대에 맞게 키우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나무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더 크고 더 좋은 나무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앞선 세대의 성공입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스승보다 제자가 더 멀리 가는 것,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앞선 세대의 마지막은 다음 세대의 시작이 됩니다. 열매 안에는 다음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안에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시대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사람을 키우십시오. 좋은 정치를 바라지만 말고 자신과 다른 국민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이 미래에 어디까지 맞을지는 시간이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사람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은 예언이 없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대한민국 미래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맞히기 위해서만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물질적으로 강해진 만큼 정신적으로도
책임을 아는 나라,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라면 굳이 대한민국의 시대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미 좋은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과 손주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정신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권력이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강해질수록 더욱 겸손하고 책임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회와 정신이 함께 성장하는 변화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는 거대한 한 사건으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